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검찰이 이 샤넬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키로 했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행방이 묘연하죠.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샤넬이 만든 한글을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재킷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김정숙 여사가 입었다는 재킷과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박물관에 기증했다는 재킷과 그 다음에 다른 한글 디자인 재킷, 이런 것들은 어디가 어떻게 다르고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 디자이너를 소환 조사키로 한 것입니다. 샤넬 한글 재킷은 최대 5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인가? 기증된 옷이.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밀하게 보면은 전혀 다른 옷입니다. 같지 않은 옷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정숙 2018년에 입은 재킷과 비슷한 옷을 왜 3년 뒤에 기증한 것인지, 그 배경에도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입었다는 그 한글 디자인 샤넬 재킷, 수천만 원을 헛가하는 그 재킷,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 박물관에 기증된 것,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입었던 재킷, 자,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이것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로 비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었고,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디어 복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감하기 어려운 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분이 많을 것이다. 제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애둘러 말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나는 공감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가 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뜻이냐?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냥 내가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존중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결정, 나는 존중 못하겠다,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정치적 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다.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 짓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갈등, 야야 갈등, 정치적 불쏘시개,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야 갈등,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앞으로 김경수가 무슨 일을 하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건, 친문 세력을 어떻게 규합하건, 또는 이재명이 대선적 차원에서 김경수를 당 지도부에 흡수를 하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때마다
윤한 갈등은 불거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여여 갈등이 되는 거고요. 야야 갈등은 민주당 내에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간의 내부 분열,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게 대권 가도의 길을 열어줬다. 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는 글이 1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배신자 윤석열 특검 받아라. 윤석열 제명 촉구한다. 한동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네.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다. 우리가 다 속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당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응일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 당원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기울어질지 용산 대통령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최재성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그 프레임이 가장 안정적인데 한동훈이 김경수의 체급을 키워준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공식화함에 따라서 김경수의 체급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따라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한동훈 대 김경수 이런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것은 어떤 결과를 보면 되느냐? 이제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권 후보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자, 1등, 2등, 3등 어떻게 될까요? 1등 이재명, 2등 한동훈, 지금까지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 1등, 2등, 3등 그 어디쯤에 김경수라는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이 변화가 오면 그때야말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는 것이다. 김경수가 사뭇 선두그룹에 당권이 아니라 대권 후보로서의 그 후보자들 지지도에서 김경수가 선두그룹에 포함이 될 경우 정계가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수 현재 독일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더군요. 내 역할을 고민하겠다. 김경수가요, 2022년 12월 달에 사면을 받았을 때는 원치 않는 선물이다.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그랬어요. 김경수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경수 씨 당신도 분리하는 겁니까? 사면은 사면이고 복권은 복권이고 2022년은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뭐 그런 겁니까? 참 편리하네요. 정치란 그런 거죠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떨떠름. 겉으로는 환영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바짝 긴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겉모습은 이제 대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또는 차기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김경수 복권 요청도 했었어.
아, 김경수 오면 되고 환영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본심은 민주당이 주도권에 혹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김경수 민주당의 야권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냐, 한도를 바꿔놓는 것이냐, 불쏘시개가 될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것이냐. 이제 조국이란 이름은 전리 사라질 것이다. 조국을 쳐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있다. 친문 세력들 중에서는 조국,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 법무장관 한 달 했던 조국, 조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조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김경수가 나타나면 아 조국 굿바이. 당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자 교도소로 들어가세요. 안녕. 우리에게는 김경수가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는 아무튼 친무계를 이제 그 우군으로 삼고 지금 여러분 민주당 내에서는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친문 세력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335 모이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한 달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김경수 귀국 찬양만찬 준비하는 것처럼 김경수를 옹이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지금 긴밀하게 사발통문이 돌고 있다. 이미 그랬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원래는 연말에 귀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솔레솔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이 자기 당대표로 90% 지지율로 이제 당대표에 등극했다. 그런데 거기까지 대권 도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당심이요. 글쎄요. 이재명이 대권 도전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의심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이제 9월 달에 결심 공판 있고 10월 달에 선거 공판 있거든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 여기에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는 그런 형이 내려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플랜 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이 플랜 A였다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플랜 A였다면 플랜 B를 가동하게 될 것이다. 마침 김경수가 복권까지 됐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박지원 김경수 복권 긴장할 일 아니다. 이재명 긴장하지 마라. 이제 이재명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듯 보이지만은 박지원은 김경수의 후원자를 자청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경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힐 수도 있다. 이재명이 이런 겁니다. 적을 가까이 두라. 내부의 적을 내 옆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한마음 편집 못하게 해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김경수를 자기 혼자 밖으로 떠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딱 지명을 해가지고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은 그런 보관도 있다. 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수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과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차기 대권은 이재명, 차차기는 김경수. 나이도 있고 하니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먼저 할 테니 아우는 차차기 하소.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그러나 이번에 내가 대권에 도전할 때 자기가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협력해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도 약속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디에다 서면 확약, 뭐, 서면 합의서? 이면 합의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